네, 저는 리얼 어썸 규범의 팀장이고 발표를 맡은 김광륜이라고 합니다. 저희 팀원분은 정민교 팀원 한 분 계시고요.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한국어 어문 규범 기반 생성 레그 가형에 참가했고, 참가한 이유는 요즘 모델들 그냥 큰 거 갖다 쓰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찰나에 24기가의 한계의 용량과 데이터 이제 합성 데이터 사용 금지 이런 걸 보고 매력적인 대회다 생각해서 저희는 이제 다른 분들 접근법을 보면 검색 쪽에 좀 집중하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모델 쪽에 집중을 처음에 해봤는데 이 대회에선 잘 안 먹혀서 좀 아쉬운데 저희 한번 실험했던 내용 한번 공유 드리겠습니다. 일단 목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태스크 정의는 뭐 앞서 다 얘기 들었듯이 이제 선택형과 교정형에 대해서 어문 규범을 통해 가이드라인대로 답변을 생성하는 건데 저희는 이제 하이퍼 클로바 시드 띵크 모델 14B를 한계 용량이 있으니까 저희는 이제 양자화 이용해서 적용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참조 문서는 다음과 같이 원천 데이터를 이제 규범별로 저희는 스플릿해서 사용했고 전처리는 뭐 PDF 파서로 사용하고 이제 데이터셋 재구성을 저희는 초반에는 그 하이브리드 검색을 통해서 DPR이랑 스팟 다 사용해서 해봤는데 그 처음에는 그 성능이 좀 좋지 않아서 추후에 바뀌게 되었는데 그거 나중에 말씀드릴 거고 처음에 이제 데이터셋 자체가 이 어떤 규범 질문에 대해서 이게 어떤 규범인지 아예 골든 라벨을 제시해주지 않아서 저희가 초반에는 DPR을 사용해서 미리 한번 뽑아두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휴리스틱하게 한번 재정립해봤는데 좀 효과가 안 좋았던 경험이 있어서 네, 뒤에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터셋 크기는 참조문서 저희 스플릿한 기준으로 이렇게 로우로 셌을 때 72%를 차지하고 트레인 15, 데브 13%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토큰 통계를 내봤는데 저희 트레인 쪽에서는 33.8의 토큰 수, 그리고 데브 쪽에는 33.07. 보통 참조 문서를 저희는 이제 스플릿한 기준으로 전체를 끌고 와서 평균 268로 좀 많은 토큰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DPR로 듀얼 인코더 버트 계열의 모델을 통해서 코사인 유사도를 통해서 이제 인배치 네거티브와 하드 네거티브로 처음에는 합숙을 시켜서 이제 검색 쪽에 사용하고 있었고 이제 리랭커도 사용해가지고 이제 K-게이 문서를 이제 재배치해서 더 모델이 어느 쪽에 어텐션을 집중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K50부터 10까지 계속 내려가 봤는데 이제 참여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K가 늘어날수록 모델이 이것을 헷갈리게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앞서 언급한 의미 기반 검색인 DPR 검색 성능이 높지 않았고 수도 라벨링을 통한 평가가 학습이었기 때문에 실제 질의와 관련 없는 문서가 들어갔을 수 있겠구나 싶어서 선택 추출 기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검색에 성공했을 때와 실패했을 때의 프롬프트가 달라서 우측과 같은 알고리즘을 통해서 베이스 도큐먼트로 시작을 하면서 프롬프트 유형을 결정하고 규정 프롬프트를 찾으면 문서를 참고해서 이제 형식에 맞게 프롬프트를 넣어주고 이제 규범을 찾지 못하면 찾지 못한 대로 들어가서 일반적 지신 수준과 정확도가 높은 공식 규정 기반의 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추출한 데이터 모양을 보면 이게 프롬프트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 이쪽 보이시나요? 네, 그 왼쪽 같은 경우는 문서를 이제 하단에 배치해서 쭉 넣어주고 검색이 실패한 경우 그 아예 프롬프트를 다르게 해서 다른 유형이구나를 모델이 알 수 있게 가이드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프롬프트는 이렇게 코드를 보면 검색이 성공했을 때 사용하는 어그먼트 프롬프트와 베이스 프롬프트를 다르게 설정해서 모델에게 지시를 내릴 수 있었고 저희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좀 신경을 많이 썼었는데 검색이 성공한 경우 문서를 질의와 함께 요청을 보내게 되는데 이게 문서의 위치에 따라서 모델이 성능이 많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리랭커가 이 로스트 이미들의 착안에서 나가게 되는데 질의의 말머리 부분에 명확한 질의를 넣어주고 하단 부분에 문서를 넣어서 모델이 이 사람이 어떤 질의를 하고 있구나
이거를 이해할 수 있게 프롬프트를 계속 위치를 바꿔가면서 최적의 프롬프트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퍼클로바 띵크 14B 모델을 사용했었는데 이거를 통해서 양자화를 하고 이걸 학습부터 진행하고 거기에 이제 저희가 양자화 전용 칼리브레이션 데이터를 만들어서 거기에 맞게 교정 데이터셋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사실 이론상으로 AWQ가 더 성능이 좋았는데요. 이제 하이퍼클로바 시드가 VLLM이 이제 직접 제작하신 커스텀 코드로 진행되는데 AWQ가 호환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쉽게도 이제 GPT-Q로 레이어 와이즈로 했고 저는 이제 14.7B에서 이제 3.15B로 적용했습니다. 근데 하이퍼클로바 쪽에 이제 3빌리언짜리 모델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근데 제 경험상 같은 사이즈라고 쳤을 때 더 큰 모델에서 양자화한 게 기존 모델보다 항상 좋았던 경험이 있어서 이런 접근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학습 기법은 이제 저희는 풀 파인 튜닝을 했거든요. 그래서 GPU 내장을 사용했는데 이제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서 디스피드 제로 3로 효율적으로 학습하게 되었고 이제 이터레이티브 트레이닝 기법을 적용했는데 제가 이 기법을 적용한 이유는 완전 저는 이제 모델에 집중하다 보니까 완전 같은 스텝을 밟고 모델을 똑같이 제출을 해봤는데 성능이 2% 이상 차이가 나더라고요. 근데 이 대회에서 제가 3등인데 2등분이랑 0. 몇 차이밖에 안 나는데 2% 차이는 상당히 큰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했는데 아마 그 시드에 따라서 요즘 모델이 너무 삐하게 된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이제 이 에포크를 계속 나눠서 처음에 이 에포크로 체크 포인트를 불러오고 그 불러온 거에서 다시 8에포크를 돌리고 거기서 또 1에포크를 돌렸습니다. 근데 이제 2, 8, 1이 된 이유는 그 로스랑 그 저희가 이제 테스트 셋을 돌렸을 때 이 체크 포인트가 가장 좋아서 2에폭, 8에폭, 1에폭으로 결정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처음에 접근한 이제 검색 및 재순위와 성능에 한번 보아봤는데 DPR을 이용해서 이제 검색을 성능 측정해봤는데 이제 리콜 이제 1부터 50까지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게 당연히 K 수가 많으면 더 정확한 문서를 갖고 오죠. 근데 이제 모델이 이제 제한된 24기가에서 돌아야 되고 이제 너무 많은 양을 넣으면 돌아가지도 않거니와 이게 많이 넣을수록 모델이 좀 혼동을 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모델을 더 이 모델적인 부분으로 우리는 접근하자 해서 의미 기반 검색 방법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 확률상으로 얘가 히트레이트가 늘지만 모델이 이제 이렇게 저희가 문서 9개 기준으로 답변을 보면 경찰이 옳다 이러는 사실상 저기에 들어갈 적절한 기호가 아니었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구나 해서 의미 기반 검색을 선택하지 않고 추출 기반 검색으로 선택하게 되었. 네, 이와 같은 경우 이제 저희가 기존 의미 기반 검색에 막히지 않아서 선택 추출 검색을 통해서 이 문서 부분에서 여기서 요구하는 검색 어문 규범이 무엇일까 해서 일정한 패턴을 파악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가져올 수 있도록 검색된 어문 규범을 보면 목걸이에서 매핑되고 목걸이 부분이 매핑돼서 이제 모델이 진짜 그 규범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가이드를 줬습니다. 그리고 처음은 저희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검색보다 모델에 집중해가지고 진짜 다양한 모델을 설정해봤거든요. 근데 뭐 다들 아실 것 같지만 한국에서 만든 모델이 한국어를 제일 잘합니다. 근데 문제점은 이제 QM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노멀한 성능은 참 좋지만 이 한국 규범을 잘 모르고 대신에 인스트럭션을 잘 따르는 장점이 있었고 이제 한국형 모델들은 한국형 지식은 높지만 제가 그 프롬프트 앞서 보여드렸다시피 이런 인스트럭션을 막 바꿔도 이런 영향이 너무 많이 끼치는 게 있어서 그런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자화 성능 평가를 하면서 저희는 사실 따로 이렇게 성능을 보지 않고 리더보드를 통해서 이 성능을 계속 측정했었는데, 처음에 이제 검색된 규범 없이 지리만으로 제로샷을 하고 이제 검색 모델을 달아서 검색 키 성능을 볼 때 50점대 후반이 나왔고, 이제 추출형 기반으로 가면서 이제 점점 60점대 후반으로 가면서 최종의 성능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일부 문법 같은 경우에는 모델 자체가 이제 한국어로 잘 학습이 되어 있어서 오히려 학습을 하면은 성능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앞선 팀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저희도 그런 현상을 발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LLM 모델의 사전 집계된 논리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이제 국내 8비 이상 모델들은 이제 사전 지식이 풍부해서 적은 수의 데이터로도 파인 튜닝을 하지 않고도 좋은 성능이 나왔고, 저희는 이제 선택 추출 검색으로 어문 규범 같이 특수한 도메인에 대해서 수도 라벨링보다는 이제 직접 이 모델이 일부 데이터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이걸 집중했었고, 랜덤성 제어를 위해서 반복적 학습을 통해서 이제 강건한 모델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모델 쪽에 집중을 해서 이 양자화가 어느 정도까지 먹힐 수 있을까 했는데 다행히 뭐 최종적으로는 좋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 연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색 쪽을 좀 더 이제, 사실 검색 중에 한국에서 만든 모델 소타가 사실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이 한국형 LLM처럼 이제 한국 특화로 검색 모델을 인베딩 모델을 만들게 되면 더 성능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프롬프트도 상당히 이 부분에서 이 대회에서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